앞으로 와, 앞으로. 네. 드시고 얘기하면 진짜 있겠어요. 네. 1층에서 식사를 하고 2층으로 올라갑니다. 1차 몽고 그 당시 원나라죠. 원나라가 원남성에서 홍강, 로강을 따라 남하를 했습니다. 그 당시 비에트남, 현재 당시는 다이벳, 대비에스라고 했는데 대원나라죠. 사실 몽고의 힘이 대단히 어마어마했잖아요. 그러니까 탕농 지금의 하노이가 함락되었죠. 포기하자. 베트남 사람 절대 포기 안 합니다. 그래서 지휘관 정우억두원 이 도시에, 그러니까 하노이 도시를 내주면서 그 도시에 식량될 만한 걸 싸그리 없애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몽골군이 배고프잖아요. 그래서 사기도 떨어지고 빼도 싸울 마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결국 몽골군이 돌아갔다. 요것이 몽골의 1차 침입입니다. 몽고 열받잖아. 나는 그 당시 최강의 몽고, 러시아 그리고 유럽 모두 한 방에 끝냈는데 이런 비에트남, 이 다이비엣이 감히 나를 한번 생각하면서 1279년 남송을 일단 멸망시킵니다. 처음에 몽고가 비에트남을 들어올 때 야, 남송을 치게 잘 길이나 좀 비켜줘 이런 식이었지만 일본 놈이 하는 그 방식 길 비켜줘 해놓고 다 하잖아. 그런데 결국은 남송을 멸망시키고 나서 몽고가 다시 공격합니다. 근데 공격하기 전에 저 당시에 베트남 주변 위에는 하노이, 여기가 다이비엣, 베트남 지금의 월남이죠. 그리고 밑에가 참파 왕국이었습니다. 먼저 참파 왕국을 쳐버리면 참파 왕국을 복속시키고 나서 그 참파 왕국을 남쪽이죠. 지금의 다낭 지역에 다이베스의 공격 거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다이베시 남쪽에 신경이 쓰이지 않고 그럴 때 몽골은 반대편 북쪽에서 공격을 감행해서 칸의 아들 토곤이 50만 대군을 데리고 내려옵니다. 순식간에 탕농 지금의 하노이가 함락되고 황제 면똥입니다. 간신히 똥 누고 도망쳤죠. 그래서 임시 조정을 펼쳤는데 항복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고 있을 때 아까 1차에 했던 그분 전두억두원이 말합니다. 항복을 할 거면 내 목을 쳐라. 만약에 우리나라 선조였으면 이수신 목을 쳤을 겁니다. 그러나 이 황제는 그러지 않겠다. 그러면 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서 그 이름 뭐야? 잃어버렸네. 전두억두원이 25만 명을 여기저기서 모읍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네들이 정규군이 아니다 보니까 얘네들은 게릴라전을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몽고군이 워낙에 강력하니까 정규군으로 싸울 수 없으니 게릴라전을 사용했는데 이 정우억두원이 생각한 게 여기 일단 곧 비가 온다. 그래서 장마철을 기다렸다가 우기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기도 하자. 왜냐면 몽고군은 기마병입니다. 기마병은 비에 질퍽이는 땅, 넙처럼 질퍽거리는 지대에서 몽고군을 무릎찔렀죠. 우리의 신립과 반대로 기마병인데 모래사장에서 진을 치는 전술을 쳐서 외놈이죠. 임진왜란때 외놈한테 작살 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얘네들은 그 반대를 쓴 거죠. 결국 2차를 이겼죠. 몽고 열받습니다. 이제 진짜 열받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당시에 고려 시대죠. 고려의 원나라가 일본의 1차 침입 실패, 그거는 일본이 잘해서 그런 건 아니다. 태풍이 불었잖아요. 2차 실패, 3차를 모집해서 들어가면은 이제는 날씨 나빠서 이제 날씨 괜찮아. 이제 들어가자. 3차 들어가려고 그 지역에 안 되겠다. 야, 우리가 월남부터 치자. 그래서 그 군대를 빼서 제 생각에는 3차는 없었다. 그래서 일본이 베트남 덕을 본 거다. 그 병력을 빼서 3차에 침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지역이 지금의 하롱베이입니다. 섬들이 빽빽히 들어서 있고 안개가 자주 끼는 곳입니다. 여기가 다이백군
요 뒤편에다가 저기 뒤편 요런 데다가 전함을 숨겨주고 수로로 식량을 수송하는데 몽골 함대를 여기다가 요 뒤에 숨어서 습격을 한 거죠. 이런 데서 틱틱 갑자기 톡톡 튀어나가. 저 많잖아. 저런 데서 톡톡 튀어나와서 습격을 해서 다시 몽골과 싸워서 이겼다. 그래서 당시에 이 당시 원나라와 몽고군과 싸워서 이긴 국가는 유일무이하게 나이비엣, 지금의 베트남입니다. 이후에 상대한 적은 누구냐? 얘네들은 짠챙이들하고는 안 싸워. 작은 것들하고는 안 싸웁니다. 누구냐? 프랑스하고 싸워서 디엠프 전투에서 개박살 내고 그 다음에 미국입니다. 미국 개박살 납니다. 사실은 미국은 야 우리가 진 게 아니고 물러난 거야 이렇게 말했지만 그냥 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중국하고 싸웁니다. 중국 개박살 납니다. 베트남 정말로 싸움 잘합니다. 싸움의 귀재. 여러분들이 시내에 가다가 이분들한테 땅콩이라도 하나 땅콩 먹어봐 해서 먹으면은 바로 강매 들어갑니다. 그때 안 싸면은 여러분들이 몽고군 짱 날 수 있습니다. 맞아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싸움 잘하니까 여러분들 베트남 여행하는 동안 몸살이시고 조심조심해서 이분들과 마찰이 없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우 저 배 이쁘다. 저는 나가지 않습니다. 춥습니다. 여러분들이 베트남에 와서 왜 목도리를 하냐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춥습니다. 춥기 때문에 목도리를 합니다. 가방을 저기다가 놓는 가방을 여기다 던져놓고 나갔습니다. 요거 유럽에서 요렇게 하면 저 가방 없어집니다. 요거는 진해 앞바다, 남해 앞바다 가면은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이제 4시간 동안 그 찡겨서 버스를 타고 와서 이까지 올만한가에 대한 의문은 제시되고 단지 밥은 맛있게 먹었다. 약간 전투적으로 치열하게 개인별로 딱딱 나눠주면 좋을 텐데 이 안에 딱 하나 놔두니까 먼저 챙기자니 부끄럽고 그렇다고 나중에 챙기면 없을 것 같고 서로 알 수 없는 신경전을 펼치면서 밥을 먹어서 속이 편안하지는 않습니다. 빠르지 않은 듯 아주 여유롭게 먹는 듯 하지만 아주 빠르게 많이 먹었습니다. 물론 앞에 있는 인도 언니가 약간 더 강한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헝거리 정신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예쁘다고 생각돼야 되는데 그냥 걸었습니다. 하노이 하면 하롱베이, 하롱베이 하니까 하롱베이 왔습니다. 롱이 용자다. 그러면 하는 용이 내려왔다. 그래서 용이 내려와서 여기에다가 여의주를 용입에 물고 있잖아. 그거를 탱탱탱 뱉어서 이렇게 섬을 이루었다고 하는 이들만의 웃지 못할 전설이 있습니다. 사실 그거를 지금 이 시점에 믿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제가 만약 베트남 사람이라도 애국심에 불이 막 타올라도 그 말을 믿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 대박. 아 이거 예쁘네 여기. 지나갔다. 와 경사도 승소 동굴이구나. 도가니가 아프신 분들은 약간 힘들 수 있다. 근데 좀